시간에 선생님들이 야 뭐 축구해라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때는 좀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은 어른들하고 말하는 거를 싫어해, 이게 있으니까 얘는 말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나보고도 말 시키지 마, 이렇게 됐던 건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안녕하세요. 너무의 여사입니다. 아이고, 3월이 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이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올릴 때쯤 되면 끝나 있을 텐데 아직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오늘 또 뭐 사전 투표일인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이 언제쯤 될 거냐? 4월을 아마 앞두고 이 방송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4월달 하면 딱히 기억나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4월 1일 만우절 뭐 이러죠. 만우절은 뭐 거짓말을 해도 뭔가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 뭐 그런 거랬는데, 도대체 그날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우절. 그러면 오늘 내가 만우절 얘기도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얘기를 할래나? 거짓말 얘기는 제가 아마 지난해에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했는데 또 까먹고 거짓말 얘기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3월 9일이 대선이었고요. 아마 3월 며칠이야? 2일인가 3일인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게 이제 사자 토론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뭐 토론한다고 뭐 후보들이 말도 많이 하시고, 만우절이라서 또 거짓말 뭐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4월 달을 앞두고 제가 오늘의 주제는 말을 잘하는 게 정말 성공의 요인인지, 말을 잘한다는 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한다는 건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이면요, 보통 한 3월 한 셋째 주? 맞나? 둘째 주? 셋째 주? 뭐 요때 보통 이제 학부모 총회라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부모 총회. 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총회가 조금 끝나면 보통 뭐라 하더라? 회장 선거? 요즘에는 반에서도 회장, 또 전교 회장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저 때는 반장. 반장 선거도 선거였나 봐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4년인가? 5년을 반장을 했는데, 나름 그때 뭐 민주화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게 이제 투표를 했어요, 투표. 이게 뭐 인기 투표 비슷한 거죠, 뭐.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또, 이게 앞에 나가서 또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뭐, 안 나가려고, 뭐, 안 나가면, 뭐, 나가려고 나간 건 아닌데,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기억이, 엄마가 또 나간다니까 내가 뭘 알아. 근데 엄마가 나름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연습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취약한 게 딸 외우는 거예요. 내가 애국가 4절 외운 게 내가 기특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국민교육 헌장 뭐 이런 거, 그건 안 외우면 이거 학교 생활이 안 되니까. 주구장창 토요일마다 그걸 외우게 했으니까 내가 외웠지만, 아니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난 특별히 의미를 안 두고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뭐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그걸 외워지겠어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는 예. 막상 가서는 무슨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내 멋대로 짓거린 기억이 나요. 내 멋대로 짓거렸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말을 너무 잘한대. 나는 내가 뭐라고 짓거렸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어떠신가요? 제가 말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만히 계시네. 그렇죠. 제가 뭐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그냥 나가세요.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 이랬을 때 엄마들을 만났을 때 또 제가 저희 아이를 키웠을 때 그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고요. 또 이 단순한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 개인적 성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역량 강화. 이 두 가지를 아주 크게 흔드는 축을 하나는 성적, 하나는 말로 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제 뭐 말이라는 게 말을 잘한다? 근데 제가 제 주변에서 제가 인정하는 말을 참 잘한다라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네, 몇 명 없어요. 네, 말을 참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그 이유가 말에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되게 좋아한다는 진실의 말, 참말, 네, 참말. 그 다음에 또 거짓말.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막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적인 말, 그 다음에 뭐 지적질, 지적질도 있고. 또 뭐 있어 말? 뭐 아까 거짓말도 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고 거짓말 말고 또 뭐가 있냐? 하여튼 기타 등등. 네. 그 다음에 애드립. 애드립도 말을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의 기준이죠. 그 다음에 주장. 네, 주장. 그 다음에 뭐 토론. 많네. 뭐 협상. 네, 협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말로 서로 이제 어떤 무언가를 결정짓는 말의 종류들인데,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네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를 얘기하면 걔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나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봤어. 그랬을 때 나는 진짜 말이 너무 많다. 말이 너무 두서없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래도 걔가 말을 잘하잖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잘한다 할 때 잘이 well. 이 잘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양적으로 말이 길고 시간이 길고 단어가 많고 이러면 일단 말이 많으면 잘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양이 많은 거지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왜 말이 많은 것과 말이 적은 것에서 말이 많은 것을 말이 잘하는 걸로 오인을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말의 양이 많으면 흔한 말로 뭐라 그러죠? 분위기 선정?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선제압? 뭐 이런 것도 좀 될 수가 있고요.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리드한다라는
왜냐면 내가 말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내 말 툭 잘라서 먹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말을 하는 동안은 다 내 말을 일단 듣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왠지 더 위에 있고 더 그 기선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뭔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낮은 자세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빼고 초등학교 때는 빼야 돼.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요 말이 없다. 네. 그 다음에 하여튼 말이 없다. 그냥 깍쟁이 같다. 새침하다. 요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이 없고 깍쟁이 같고 새침하고 그다음에 약간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들은 질문 중에 제가 막 조잘조잘 거릴 때는 좀 괜찮은데 아니 말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잘조잘 하다가 이렇게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드나 봐. 근데 주로 그 6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별로 말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뭐 너무 많이 떠들어댔던 그 이제 여중 여고를 다니면서 여성들의 특성은 관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어. 근데 이 세상을 여자랑만 살 수는 없잖아. 난 남자를 만나서 남자랑도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라고는 아버지, 남동생 남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지. 거기다가 뭐 어쩌다 학교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이랑 뭐 개인적으로 내가 토크할 일이 뭐 몇 개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뭐냐면 아우 남자를 만날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그냥 뭐든지 다 참여를 했어요. 저는 동문도 없었고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의 동문회에 뭐든지 잘 먹는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그 오빠들이 많이 껴줬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들이 하는 얘기를 너무 열심히 들었어요. 아 남자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또 내 궁금하잖아. 그럼 또 막 물어도 보면 또 얘기를 잘해줘. 그리고 또 제가 뭐 미팅, 소개팅, 뭐 미니멈 100번이라니까? 그러면 그 중에 말 많은 인간도 있고, 또, 야, 근데, 걔가 애는 괜찮은데, 너무 말수가 없어. 그리고 여자 앞에서 말을 진짜 못한다는데 괜찮을까? 일단 뭐, 지가 나오겠다면 일단 데리고 나와! 뭐 이랬어요. 근데 제가 깜놀했던 게 뭐냐면, 내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뭐 거의 여자 앞에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뭐 좋아? 아니? 뭐 요 정도 예스 노밖에 안 한다는 애인데 처음에 조금 어색하죠. 또 어색하니까 이제 제가 먼저 뭐 좀 까불까불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한 30분 정도가 지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딱 말이 트이는 순간이 있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아들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시키면서의 저희 목표가 뭐였냐면 놀게 하는 거였어. 또 이상한 게 어느 순간부터 나 때는 나도 엄청 놀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나는 그냥 친구들끼리 놀았어. 근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는 왜 걔네들이 노는 세계에 자꾸 엄마들이 껴있는 거예요. 엄마들. 막 생파를 가도 엄마들도 거기 가서 방 하나 차지하고 앉아있고 나는 그건 싫은데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이렇게 확 자빠지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코를 박는 정도의 거리에 제가 집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까워. 그냥 애들이요 책가방 메고 나오다가 오줌 마려우면 우리 집에 들러서 쉬하고 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진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에. 그래서 저희 집에 한 2학년 때부터 저희 아이는 정말 6학년 때까지는 저희 집을 모르는 애는 왠지 뭐 진짜 뭐라 그러죠? 갓 전학 온 친구 외에는 우리 집이 어떤 누구네 집인지 어디 몇 동인지 다 알았어요. 왜? 다 왔거든. 근데 이제 가끔 그 중에 보면은 저희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엄마, 아무개는 걔는 진짜 말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엄마 걔한테 말 시키지 말래 나보고. 아니 내가 뭐 말 시켜봐야 뭐. 그래 왔니? 그래. 왜 얘들아 밥 먹어? 야, 다 먹은 거 물은 담가놓고 들어가. 뭐 이 얘기밖에 안 하는데 뭘 자꾸 말 시키지 말래. 그래서 그래 알았다. 뭐 불편해 한대니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방에 문을 닫고 이제 애들은 이제 거실에서도 놀고 뭐 아이 방에서도 놀고 그러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 애가 걔 말 안 한다 그랬거든. 학교에서 거의 한국 수준이래요. 근데 분명히 3명의 목소리야. 그럼 걔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 목소리 모르겠어요. 한 놈은 거의 북박이야. 그 하나니까 못 들은 약간 낯설은 목소리. 근데 셋이 거실에서 뭐 닌텐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걔가 걔 아니냐? 그럼 봤대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하도 오고 싶어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학교에서 보던 모습 그리고 같은 피아노를 다녔대요. 피아노에서 보던 모습이랑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도 말을 거의 안 하고 가끔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계신 공간이 사실 학교잖아요. 한 번도 말하는 거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체육 시간에 선생님들이 야 뭐 축구해라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때는 좀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은 어른들하고 말하는 거를 싫어해. 이게 있으니까 얘는 말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나보고도 말 시키지 마. 이렇게 됐던 건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즉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말을 잘해. 이 사람은 말을 잘 안 해. 이 사람은 말이 많아. 이 사람은 말이 적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재밌어. 이 사람은 좀 지루해.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200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막 제가 강의를 하게 됐다고 했더니 저희 이제 대학원 이제 선생님들이 막 뭐 강의는 지루하면 안 된대. 지루하면 여기 지루 나왔잖아. 내가 지루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온갖 잡스러운 그 무슨 유머 뭐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걸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유머 시리즈를 안 좋아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간첩 소리를 들은 여자예요. 왜? 개콘을 안 본다. 아니 남들은 막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멀뚱멀뚱 있으니까 야 간첩도 그 정도 말은 알아. 요즘에 엄청 유행하는 말이래. 좀 재미가 없는데? 그게 뭘?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앉았으니까 아주 좀 이질적인 애였어요. 그때 미스테리하대. 그리고 나 학교 다닐 때 막 참새 시리즈 뭐 최불암 시리즈 뭐 많았어요. 나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전하면 너무 이상해지는 거야 아이들이. 나보고 그걸 하래. 그래야 지루해지지 않는다. 근데 제가 왜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왜 또 생각을 하냐를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학원 문화가 다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학원은 없었고 학원은 다 뭐 초등학교에도 뭐 미술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뭐 웅변 학원 이게 이제 학원의 전부였고 저희는 이제 그냥 뭐 야자하고 아니면 좀 이제 있는 집은 입주 과외교사 뭐 학생이나 이런 애들을 써서 했다곤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부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순간 무슨 어딘지 기억 안 나. 이름은 아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진 않아. 어떤 이제 그 브랜드 어떤 거기서 이제 교재를 이제 설명하는 거기서 이제 돼지꼬리 땡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제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야 이거 중요해. 너네 집중해. 그러면 애들이 집중해요? 야 이거 반드시 외워. 집중해. 그럼 집중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강사가 나름 그걸 집중시키기 위해서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을 이렇게 한 거예요. 돼지꼬리 이렇게 말린 거.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그렇게 애들이 엎어져서 졸다가도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만 얘기를 하면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 강사, 명강사.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회사 이런데 교육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다들 뭐 재밌다고 하고 뭐 그래서 나름 뭐 인기 강사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거기에 동의 안 하는, 네,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또 일부 네, 있어요. 또 네.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재미와 지루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와 지루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인강을 요즘에 많이 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작년인가? 네. 하여튼 뭐 통신선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기말고사 한 1, 2주 앞두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좀 크게 틀어놓으니까 이제 이게 또 선이 뚝뚝 끊기면 안 된다고 이제 거실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와 진짜 강의 잘하시네 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진짜 강의 잘하시네 라고 제가 인지했던 그분은 강의 평가에서도 강의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조차도 굉장히 강의를 너무 재밌게 잘하셔 이렇게 늘 얘기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입에서는 단 한 줄의 개그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니까 대학생인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아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그 시리즈 뭐 이런 거 하나, 뭐 유머 코드 하나 없이 강의를 하는데 왜 그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재밌다라고 말을 했을까? 요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엄마들 중에요,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한테 계속 이제 말을 많이 시켜요. 뭐야, 오늘 급식에 뭐 나왔어? 야, 오늘 네 짝꿍이랑 무슨 일 없었어? 야, 오늘 너네 반에 무슨 일 없었니?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몰라요. 기억 안 나? 별거 없었는데? 네. 특히 남자아이. 특히 남자아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이제 걱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이제 입시 같은 거 치를 때는 이 구술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취업하면 심층 면접도 있고, 그리고 요즘 사회생활에서는 말 못하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또 말 잘한다는 학원을 또 보내요. 학원. 근데 그 아이가 왜 말을 안 할까를 한 번도 고민하는 엄마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얘가 말을 잘 못한대. 근데 제 앞에서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끊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상담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난 하나 질문했거든. 하나? 이게 무슨 저 고구마 줄기에서 뿌리에서 뿌리 나오듯이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을 잘한다라는 요인 중에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들이요 보통 한 3, 4살 정도가 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부터 시작을 하죠. 옹알이. 근데 저희가 이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구분할 때 맨 처음에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 자폐나 발달장애나 언어장애나 이런 거 있을 때 체크리스트가 6개월쯤에 옹알이를 했나요?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옹알이부터가 원한 거예요. 옹알이부터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른인데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 지금 막 너무 공포 상황이야. 예. 막 앞에서 누가 막 칼 딜이 대고 막 너 말 안 하면 막 이런다고 막 협박하고 있는데 뭐 원래 내가 이제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뭐 내가 원래 뭐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 앞에서 막 진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도 툭 치면은 일어나서 야 너 핸드폰 번호 뭐야? 그러면 야 너네 엄마 핸드폰 번호가 뭐야? 그러면 이 얘기를 잠꼬대로도 할 정도로 다 기억하고 있는 것조차도 뭔가 분위기가 공포스럽고 그렇죠?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말이 적다,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 두세 가지의 환경적 정서적 요인을 깔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분위기가 억압적이고 공포스러우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지적질이 들어오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요 케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초등학교 여자아이하고 이제 엄마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제 옆 테이블에 이렇게 둘이 앉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너무 짜증나. 뭐 말을 했는데 엄마 갑자기 얘가 책가방을 탁 내려놓으면서 나 진짜 뭐 짝인가 봐요. 뭐 짝꿍 얘기를 하면서 나 걔 때문에 진짜 너무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럼 보통 어떻게 말을 하죠? 왜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래야 나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 걔 때문에 너무 짜증나. 그럼 반응이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왜 뭐가 짜증나는데 무슨 일 있었어? 뭐 하여튼 대충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예쁜 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한숨을 쉬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왜 짝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야. 뭐 이러다가 아니 너 엄마가 또 막 다그쳐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너 아까 막 짜증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래서 얘가 아니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그때 또 엄마가 말 이쁜 말 쓰라 했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한숨을 쉬어요. 자, 이 아이가 제가 봤을 때 한 초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아이가 부모 눈에 말 잘하는 아이로 자랄 확률이 제 견해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랑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집에서 엄마하고는 입을 다물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부모 교육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질문을 해요. 엄마들. 아니 그러면 막 짜증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약간 뭐 욕 비슷한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좀 참고 넘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말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귀에 듣기 편한 말인지, 그 다음에 그 말 안에 뭔가 불편한 게 들어있는지 무슨 체크하는? 네.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 오늘 너무 짜증났어. 왜 짜증났냐면 하고 왜냐하면을 쫙 얘기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 존재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 의도는 뭔지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제 말이 지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내 말 속에 내가 개입해야 될 어떤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개념으로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견해 차이가 일단 생기다 보면 어느 쪽이 먼저 이제 입을 닫아버리냐? 그렇죠. 더 약자 쪽이 문을 닫습니다. 그게 이제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아이일 테고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부하 직원일 것이고, 그렇죠? 네. 뭐 글쎄요,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는 그렇죠, 후배겠죠. 네. 이게 그러면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말을 많이 할까? 우리가 뭐 이거 잘못된 걸로 이미 나왔습니다만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하는 언어가 더 많다? 이거 잘못된 걸로 나왔어요.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새로 나온 논문들이 그것을 뒤집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가 남자보다 이거 틀렸다. 자, 여자가 남자보다 사용하는 언어가 더 많다. 여자는 25,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는 5,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말을 쓰는 단어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양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것도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이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성은요 관계를 맺어야 그렇잖아요.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 여자들끼리의 어떤 뭐 네트워크망 거기서 빠지면 굉장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안하잖아요. 뭐 다른 데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자들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 속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라는 건 모든 다 다방면에 펼쳐져 있잖아요. 뭐 교육, 장보기, 육아, 또 뭐 있어. 근데 모든 관계에서의 어떤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말의 양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저희 이제 남편이랑 아이를 보고 보면 내가 뭐 질문했을 때는요. 단답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남편은 그래도 비즈니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티키타카를 좀 잘하는데 아이인 경우에는 내가 야 뭐 했어? 뭐 이러면은 했어? 아니면 뭐라? 안 찾아봤는데? 나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다예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잖아요. 그럼 빨리 끊고 나는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드라마. 내가 요즘에 아직 안 끝났어. 끝날까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거.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봐야 되는데 얘가 끊지를 않아. 끊지를 1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나 이거 봐야 되니? 근데 스탑해라. 너무 아쉬워서 스탑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걔가 50분 얘기하고요. 전 애드립만 쳐줬습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거나 자기가 좀 뭐라 그러죠? 좀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 다양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랑 관심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또 거꾸로 여자들은 다양한 일상생활
생활의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원래 자기가 관심 있거나 자기가 주무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말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모아놨다가 그냥 팍 터뜨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뭐 자기 이제 정보 취득이나 어떤 뭐 모르겠어요. 내 남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통화가 10분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2시간 반도 안 끊어요. 제가 막 너무 힘이 들어. 막 스피커폰으로 했다가 누워서도 했다가 막 팔이 아파갖고 전화를 못할 줄.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든 날을 빼고 통화를 해라 라고 이제 날짜를 지정해 줄 정도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자꾸 뭔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놓고는 그 말을 평가하고 그 말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 이게 뭐냐면 진짜를 얘기했을 때보다 거짓말을 했을 때 자신한테 얻어온 이득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를 얘기하면 사실은 그냥 한 50 정도 혼이 났는데 거짓말을 얘기했더니 한 30? 20? 어떨 때는 또 그냥 넘어가는 적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거짓말이 들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을 안 하게 하려면 엄마들 맨날 입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한 행동보다 거짓말한 게 더 화가 나! 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엄마는 거짓말을 한 것 플러스 그 한 행동까지 엎어서 흔한 말로 혼을 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저렇게 말은 하지만 엄마는 결코 내가 거짓말을 한 것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어차피 그래 봐야 이중으로 나를 혼내. 라는 게 학습이 돼버리면 그냥 얘는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난 거예요. 괜히 진실을 얘기했다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괜히 진실을 있는 대로 얘기해서 혼나느니 살짝 포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둘러대면 물론 뭐 그러다가 엄마가 뭐 아는 날도 있겠죠. 그럼 그냥 그 안 나 한 번 혼나면 나는 여태까지 쭉 안 하다가 한 번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주변에도 거짓말을 굉장히 밥 먹듯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관계를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또 이게 이제 어릴 때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뭐 그렇다고 끊지는 않더라도 내가 먼저 찾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열을 얘기하면 그냥 한 3 정도로 제가 알아서 정리해서 듣자. 뭐 지금은 연락이 그런 관계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끊겼는데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 느낌에는 여전히 그 친구는 계속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요. 주변에 찐이 없어요. 찐. 그러니까는 엄청 오래된 깊숙한 관계의 사람이 없어요. 그 내면까지를 다 아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의 가정사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 알잖아, 우리 엄마. 이러면 다 알아. 근데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지인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신의 거짓말이, 그쵸, 노출되고 자신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진정성 있는 단계로 들어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런 포장되고 거짓된 이미지로 계속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있게 사귈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면, 말이 성공의 요소냐 해서, 말이 성공의 요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를 어떤 기준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양이 많은 사람을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면 그 사람은 말 잘해. 그런 사람은 특히 어느 자리에서 말을 잘해요? 토론 자리에서 말을 잘해. 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학원 그 랩 시간에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이게 우리가 상도 이런 게 있잖아요. 상식선에서 지켜야 될 도리.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누가 지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야 딱 5분만 해, 그리고 5분 기다렸다가 땡 치고 야 너 말 끝났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 혼자 30분 가까이를 떠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주장도 표현을 잘하고.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랑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조차도. 왜? 피곤해. 왜냐면 그 30분 안에 그 사람이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건 3분이면 되거든요. 뭐가 너무 많아. 그럼 나는 그 말을 다 내가 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이런 표현을 요즘엔 안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왕따 아니면 왕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말을 많이 해서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쟤한테 한마디를 더 던지면 말이 더 늘어나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해버리면 본인은 그 말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그런 개념으로 피했던 건데. 근데 요번에 이제 대선 주자들 무슨 토론회 하잖아요. 자기네 그 지역, 당 안에서도 대표를 뽑을 때도 토론하고,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서도 토론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로 달변가, 이런 사람들이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양이 많고, 남의 말을 잘 받아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남이 한참 얘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맥락 없이 만약 툭 끊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홈쇼핑을 보는데, 난 그럼 너무 불쾌해. 뭐냐면, 어떤 실크가 들어간 청바지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값이 괜찮아. 그래서, 실크로 청바지에 넣었어?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실크는 보통 드라이 클리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바지잖아. 그러면, 아니, 무슨 청바지를, 값도 저렴해. 그거 사갖고 그래 10,000원에 5,000원 드라이를 줘야 돼? 저는 드라이 주는 옷을 잘 안 사거든요. 전 드라이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옷을 사요. 그리고 그게 궁금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쇼핑 호스트가 네, 근데 이게 바지에 실크가 들어갔다고 하면 보통 이제 그러면 이걸 드라이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드라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이제 게스트로 나온 남자분이 5566밖에 안 나왔대요. 이러고 말을 툭 자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566밖에 안 남은 것도 아니야.
5566이 수량이 부족하대요. 아니 다 팔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정보를 주려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크라는 그 천이 가진, 그 옷감이 가진 특성이 드라이 클린, 이거 여자들은 더 엄청 중요해요. 얘가 생활비인데, 아니 그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뭐 5566의 수량이 부족한, 지 말만 하는 거야. 또 지는 또 뭐 대도 않는 뭐 옛날 노래 막 1절만 하면 되지. 또 뭐 2절까지. 자기가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넣고 싶은 거예요. 저거 좀 어떻게 중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남이 말하는데 툭 끼어들어서 자기의 그 말로 모든 그 주변 환경을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말을 잘하는 거고 토론을 잘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 졌다는요, 싸움이나 전쟁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게 이퀄 뭐예요? 말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말싸움 중에는 막 강하게 얘기하는 막 주장, 이런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말꼬리 잡고 계속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본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짝 내가 말끝을 올리면, 야 내가 너보다 윈데 나 좀 무시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계속 상대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쟤랑 더 이상 말 안 해. 말 안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있으셔서 제가 농담 삼아 나랑 한번 붙어보고 싶네? 제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렇게 두서없이 근거 없이 내 생각을 도저히 상대가 치고 들어올 수 없을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가 그렇게 기회가 들어오면 상대를 굉장히 무안해하는 말로 그 모든 기회를 차단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으로써 내가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아니 승리라는 건 결국 누가 있어야 돼요? 패널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쟤는 그렇게 나는 A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B는 그러니까 나는 1번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B는 2번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까보니까 2번이 맞았어. 그러면 그게 뭐 이겼다 졌다를 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되지. 어차피 결론도 없어요. 근데 내가 더 그 많은 카메라를 받았고 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뺏어왔고 말할 기회를, 그거를 말 잘한다, 토론 잘한다, 달변가다, 이거는요 무슨 뭐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어떤 상황이 막 진짜 예배 없이 딱 닥쳤을 때 애드립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정말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정작 제가 생각하는 말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무엇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고마우면 고마운 건지, 화가 나면 화가 난 건지,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건지,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먹게, 그 사람이 알아먹게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은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를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거를 두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너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거나 그건 기억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나게 해주든가,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다른 것을 기억하게 소환을 해주든가. 결국은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이 따박따박 씹어서 소화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학원이라고 우리 애가 너무 말을 못해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학원을 보낸대요. 그 학원이 뭐예요? 결국은 뭐 발음 정확한 거. 아니 그냥 뭐 발음 정확한 거야. 그러면 아이유 이거 하죠. 발성. 발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전달력. 그거 외에는 거의 그 아나운서들이 그 볼펜 이렇게 입에 물고 발음 연습하는 거 정도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아이들 뭐 회사 면접이든 아니면 학교 면접이든 볼 때 보면요. 와 지난번에 한번 뭐 때문에 이제 기차를 탔는데 뭐 어디서 저 면접 날인가 봐요. 모든 교복 입은 애들이 막 왜 이따시만큼 두꺼운 무슨 그 복사지 A4 용지를 이렇게 호치키스로 찍어갖고 넘겨가면서 막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뭐 면접에 나왔던 얘기. 아니 교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거를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하물며 뭐 작년에는 뭐 11월 뭐 중순에 뭐 면접을 봤는데 작년에는 뭐 그날 되게 더웠었나 보지. 근데 올해는 갑자기 11월 중순에 뭐 혹한이야. 막 눈이 막 5cm 쌓이고 10cm 쌓이고. 그럼 갑자기 교수가 질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오늘 눈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뭐 오는데 고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눈 오는 작년에 내가 면접 볼 때는 굉장히 날이 더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에는 없단 말이야. 그거를 지가 외워? 뭐 어떻게 외울 건데? 얼만큼 외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말을 잘하려면 외워야 되는 거고 말을 잘하려면 남의 말을 막거나 뺏어와야 되거나 모든 주도적 그 기회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말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질문을 잘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합니다. 거기에서 쭉 듣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법만 알려주면 돼요. 요거 내가 아주 전문이야. 왜냐면 제가 그 많은 케이스를 겪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말도 사실 이제 뭔가 표현을 하려면 이게 뭐 언어 사용 뭐 능력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대학생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렇죠? 직장인이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서로 티키타카 하는 과정 안에서의 애티튜드 예.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지 정말 싸움을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내가 또 요거 전문인데 요런 거를 알려주면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근데 말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는 막 툭툭 잘라먹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시끄러워 뭐 야 너는 왜 쓸데없는 말이 많아 다 잘라먹어 놓고는 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계속 오늘 뭐 했어? 뭐 오늘 뭐 나왔어? 뭐 이런 질문하니까 말하기 싫지.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남의 말 듣는 게 더 좋아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의 말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남의 말 듣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둘 다 입 다물고 있으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말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듣는 쪽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는 더 편해 라고 하면 말을 듣는 것 뿐입니다. 어떤 누구도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언지를 캐치해서 뚫고 들어가잖아요. 봇물 터지듯이 콸콸콸 나와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닫는 어떤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이 확 열려가고 아니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말 끈질을 하나 끈질을. 그러니까 즉 뭐냐면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다 지 머릿속에 있는 거고 자기 생각에 있는 거고 객관적인 기준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잘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 말을 잘하면 성공으로 가지만 이 객관적이지 않은 그냥 자기 멋대로의 생각의 임의적인 것에서는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사회에서 좀 소외가 되거나 그 관계에서 오히려 멀어지거나 자기가 하는 일은 굉장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난다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교육으로 다 담아서 하고 싶은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결국은 다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해요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성인들 같은 경우, 취중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한대. 내가 보니까 걔가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게 뭘 기회를 줘본 적이 없어. 아니 내가 말 시켜보니까 말 잘만 하더만. 근데 조리 있게는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다 듣고 나서 정리를 좀 해줬어요. 아, 너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아, 그러면 앞으로는 말할 때 여기서부터 말하면 야, 더 듣기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도 더 잘할 것 같고.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또 뭐 이래. 아, 자기는 하도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그게 약간 누가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칭찬을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잘한 거를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 정말 100%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연습을 해야 잘하는 거지. 아무도 가르쳐준 적도 없고 집에서도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뭐 이렇게 뭐 발표 질문 있으면 발표 저요 그거는요 그냥 성향일 뿐이에요. 저요저요를 잘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요저요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이상한 말만 하고 잘못된 말만 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분위기 확 깨는 소리만 하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이 PTO라는 게 적절해야 그것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 말에 대한 PTO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모든 부분은 왜냐면 말이라는 건요 어차피 의사소통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외에도 바디로도 할 수 있고 글도 사실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강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여사가 정말 뭐를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저 양반한테 내가 만약 뭔가 교육을 들으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두세 줄로 딱 요약하면은 다 아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 또 듣기 싫으니까 아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왜 우리는 이게 쌍방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질문까지 다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질문까지 다 받아서. 듣기 싫은 사람은 넘겨서 듣든가. 필요한 사람은 다 듣든가. 근데 언젠가 저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니즈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오면 언젠가 이제 쌍방 소통으로 진행하는 기회가 올 겁니다만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어차피 일방적으로 나가는 이런 교육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은 이제 3월 13일이 김남기 씨 생일이라서 그걸 제가 어떻게든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달 방법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생일 축하를 했더니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남길만 사람이냐. 본 적도 없는 김남길 생일은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벌써 안지 벌써 십몇 년이 된 나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거. 또 누구는 내 생일도 말해주고 싶다. 그럼 내가 알았어. 그럼 말하지 마 이래요? 아 그래 오케이 했어. 그럼 알았어. 그럼 싹 있다가요? 아니 그랬더니 또 왜 다들 또 남자들만 해주냐. 여자는 또 너무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우 말이 너무. 그래서 유튜브로는 안 하는 거. 네.
유튜브로는 알아서 각자 생일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없습니다. 요 말을 하려고. 요 끝까지 안 들은 사람은 몰라. 아유, 요걸 맨 앞으로 한번 넣어줘보세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얼굴이 너무 호빵맨처럼 나와서, 요번엔 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호빵맨 나 별로 안 좋아해. 요번엔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말이 많았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